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박희라 연구관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2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검사 요청하면 식약처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 등을 들어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해달라고 하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 다수가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원은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잠을 쫓기 위해 먹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카페인 음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담당 국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요즘 다양하게 팔리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트 등에 가면 정말 다양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카페인 음료들이 많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카페인 음료라고 하면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제라고 만드는 드링크 제품 이외에 커피나 녹차 정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입 제품이나 국내 제품에서 음료에 카페인을 넣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제품에도 카페인을 넣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어린 자녀들을 먹일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피로회복도 그렇지만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카페인은 뭐 그런 그 피로감을 줄인다거나 졸음을 쫓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섭취했을 때의 어떤 신경 과민 현상이라든지 또는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하루에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mg 이하를 마시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300mg 이하,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50kg인 경우를 따져보면 하루에 125mg 이하까지만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경우에 또는 그 에너지 음료 한 캔을 마실 경우에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량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카페인 음료인데요. 용기 표면에 보면 고카페인 함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또한 그 임산부나 또 어린이 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하는 주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총 카페인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식약처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카페인의 적정 섭취량을 위해서 카페인 함량이 100ml당 15mg 이상 들어있는 액체 음료의 경우에는 고카페인 음료로 지정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카페인 함유 제품의 경우에는 총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문구까지 넣도록 하는 것은 그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말씀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품의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식품을 먹었을 때의 독성을 일으키는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 물질 중심으로 이제 식품 안전 기준을 설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해 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금을 우리가 유해 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페인의 경우에는 녹차라든지 그 커피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섭취를 해왔고 또한 개인의 어떤 기호도라든지 섭취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의 카페인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한 관리의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선진 외국인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에서도 그래서 카페인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카페인이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지만 그 정부에서 식품업계에 강제로 네. 함량을 낮춘다든지 또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네네. 음료를 구입할 때 표시 사항을 꼼꼼히 따져본다든지 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제 제품을 구입할 때 이제 고카페인 음료는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도 어린이들이 카페인을 많이 마시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가 오후 5시부터 이제 7시까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에서 7시까지는 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학교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매점에서는 이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 규정을 마련을 했고 이제 시행을 올 9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광고도 제한하고 있고 학교에서 판매도 금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페인에 대한 안전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는 나라는 현재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초등학교에서 카페인 음료를 판매를 금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EU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섭취 권고량을 제시해주고 또한 표시를 의무화, 주의 표시를 의무토록 하고 있고 또한 판매 금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다양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카페인을 적당히 드시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드실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적정량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음료 같은 경우에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주의문구가 있는지 등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는 이제 이 카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의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연구 결과 등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우리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을 해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카페인 음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식약처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